네, 안녕하십니까. 웰스모닝TV의 강정원입니다. 오늘은 이슈 종목 분석하는 그런 날이죠. 최근에 상장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 상반기 HD 현대마린솔루션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이슈가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대형 게임사가 상장을 했는데요. 지난 3년 전이죠. 크래프톤 이후에 아주 대형 게임사인 종목 시프트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대 주주가 중국의 텐센트, 자회사 에이스빌이 2대 주주로 있습니다. 러프레인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 승리의 여신 니케, 이게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은 시프트업에 수익을 안겨다 준 그런 게임인데요. 자세한 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외에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 출시단 스텔라 브레드 등을 모두 흥행시키면서 높은 적중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슈가 된 거는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을 아트 디렉터로 맡았던 김영태 대표가 만든 게임 개발사입니다. 연이은 히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게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회사가 주요 하는 게임이 서브컬처 분야에 특화된 그런 게임을 개발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서브컬처 게임이라는 게 사실은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풍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소녀 등장을 시켜서 육성이라든가 그리고 수집 하면서 이제 게임 장르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특정 게임 장르로 분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서브컬처라는 그런 게임의 어떤 그 분야에서 최근에는 뭐 한국에서도 지금 연이어서 평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층이 그동안은 일부 마니아층만 있었는데 최근에 서브컬처 게임의 어떤 그 글로벌 앱마켓 상위 20권 내에서 전반적으로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북미, 유럽, 일본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런 게임 장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최근 넥슨 같은 블루 아카이브 같은 그런 게임이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 서브컬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다수의 게임 업체들도 지금 서비스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이 상장이 됐는데 일단 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이 게임인데요. 역시 미소녀 게임이죠. 등장을 하면서 뭐 전투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뭐 이 승리의 여신 니케 게임은 인류를 대신해서 싸우는 소녀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도 자세하게 게임을 하지 않아 봤습니다만 되게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스텔라 블레이드 올해 4월 달에 플레이스테이션 5에 출시한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를 대신해서 싸우는 소녀들의 이야기인데요. 역시 이 게임도 히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고요. 유가증권 신규 상장 7월 11일 목요일에 했습니다. 공모가 6만원에 선정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래프톤 이후에 3년 만에 등장하는 대형 게임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18.02%입니다. 1,045만 주. 그렇게 물량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여신 니케인데요. 결론적으로 이 게임이 2023년도 시프트업의 매출액 거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3개국 글로벌 탑5 IP로 성장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출시가 되면서 지금 뭐 월간 순수 이용자 출시한 6개월 만에 안정적으로 유지 중에 있는 말 그대로 시프트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브컬처 게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화풍의 비주얼을 가진 게임입니다만 일본에서 평적인 인기를 받고 있고 더욱 생생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이 움직이는 캐릭터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애니메이션 제작을 더욱더 발전시킨 그런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이 스파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상세한 건 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매출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텔라 블레이드,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 일본 소니사와 퍼블리싱 계약을 했고요.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게임의 판매를 하는 사죠. 퍼블리싱을 소니가 맡았고요. 올해 일본에서 지금 글로벌 68개국에 발매를 했는데요.
일본에서 5월 달에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향후에 2025년도에는 PC와 콘솔 장르를 다각화해서 타켓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그 소니와의 퍼블리싱 계약을 완료한 이후에 PC 버전을 출시하면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예상되고 있는 만큼 스텔라 블라이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모바일로 출시한 승리의 여신 니키에 대한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25년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텔라 블레이드의 PC 플랫폼 발매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퀄 작품이라고 해서 후속작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 게임의 후속 작품을 시퀄 작품이라고 하는데 시퀄 게임도 역시 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작도 마찬가지로 2027년도에 프로젝트 위치스라고 하는 그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니케 서브컬처 모바일 게임에 대한 실적도 좋게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신규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 비용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좀 맡고 있는 상황인데 퍼블리싱을 그 글로벌 사들 텐센트라든가 이런 플레이스테이션 측에 맡기고 개발에만 집중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이런 다른 간접비 비용이 크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텐센트 자회사 에이스빌이 또 역시 중국에 대한 역할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6만 원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지난해의 실적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모가 한정이 됐고요. 일본 기업들 서브컬처 모바일 게임 개발사 밸류에이션 적용이 PER 평균 39배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면서 6만 원의 고물가가 한정이 됐고요. 사실 국내 게임 업체에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넥슨 게임즈와 같은 서브컬처 게임을 출시한 기업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일본 사기회사 평균 밸류에이션, 그리고 시프트업의 현재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제 장중 고가 89,000원을 터치하고 하락을 했지요. 이제는 따상이라고 하죠. 공모가 대비 100% 상승한 이후에 이제 상한가가 따따블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종목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게 밸류에이션 측면이 사실 공모가부터 워낙 높게 산정이 되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그 성장 초기에는 분석을 좀 잘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 올해 실적 기준 어제 종가입니다. 7월 11일 종가 기준 PER 20배 수준이고요. 뭐 일본 사기사 평균은 일단 고물가 산정했을 때 기준이었기 때문에 39.2배를 뭐 2025년까지도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시프트업이 어제 종가 기준 PER 25배 수준입니다. 이 세 개의 어떤 게임사와 일본 세계사 평균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28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시프트업의 주가 구간 최저와 평균 PER을 적용하면 최저가는 55,450원, 그리고 최고가는 78,600원이 도출되죠. 그렇다면 2024년 실적 기준 어제 장중 고가는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2025년 실적을 한번 땡겨봤는데요. 넥슨 게임즈가 10.7배, 그 다음에 시프트업이 14.3배, 71,000원 기준입니다. 예,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시프트업 주가를 2025년도까지 땡겨오면 최저가는 53,000원, 네, 최고가는 106,000원의 이론적인 가격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프트업에 대한 주가는 보호 예수 기간이 사실 거의 한 80% 이상이 6개월 이상 보호 예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크게 물량에 대한 부담은 아직 없습니다만 어제 차트는 사실 의미가 없죠. 이럴 때 상장 초기의 종목들은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6만 원 초반대 정도나 6만 원을 하회한다면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도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6월달 상장 전에 한 개사가 8만 원을 타켓 프라이스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 대형 게임사, 오랜만에 상장한 이 게임사에 대한 이슈 종목 분석을 해봤고요. 본 영상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